지난 9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성남 야탐역에서 30명을 해치겠다는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는데요. 20대 남성이 사이트 홍보를 위해 벌인 범행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이 이 남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야탐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섬뜩한 살인 예고글에 야탐역 주변에는 많은 경찰과 특공대, 장갑차까지 배치됐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행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고 경찰 수사 결과 익명 사이트 관리자가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이 사이트 관리자인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경찰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손해배상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근무 수당과 식사비 등 인건비를 비롯해서 유류비 등을 모두 포함해 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그락을 플러스했습니다. 지난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만 1억 원 넘게 들었는데요.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강모 씨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숨겼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10대 청소년들에게 낙서를 사주한 혐의를 받는 강 씨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강 씨에게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요. 강 씨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해주고 2억 5천여만 원을 벌어들였고요. 자금 세탁범들과 공모해서 현금과 가상자산 등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경복궁 복구 비용에 약 1억 3천만 원이 들었는데도 보유한 자산이 없다는 강 씨의 발뺌에 수사에 착수했고요. 계좌를 추적해 강 씨가 숨겨둔 가상자산과 골드바 등 8,5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확인해서 몰수 보전했습니다. 나머지 범죄 수익도 추가로 추적할 계획입니다. 지난 연말 스프레이 낙서 테러 이후 긴급 복구 작업을 해온 경복궁 담장. 19일 만에 가림막을 걷어내고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레이저와 스팀을 동원해 세척한 결과 오염물질은 거의 다 제거했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정면 각도에서 보이는 오염물질의 제거에 초점을 맞췄지만 측면 각도에서 보면은 그 요철면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날이 따뜻해지는 4월 이후에 보존 처리 작업을 마저 하기로 했습니다. 한파로 50날을 제외하고 복구 작업에 들어간 기간은 총 8일.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대여하고 방진복 등 소모품을 구매하는데 2,1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연 인원 234명의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복구 비용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이 비용을 담장을 훼손한 3명과 아직 잡히지 않은 낙서 사주 공범에게 청구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징역형의 법적 책임만 물었지만 2020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상복구 비용을 물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는 좀 의견이었고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을 때 부모에게 청구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유산 관리는 한층 강화됩니다. 우선 경복궁의 폐쇄회로 TV를 14대에서 34대로 늘리고 4대 궁과 종묘, 사직단 담장에도 11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합니다. 주요 궁궐의 야간 안전관리원은 2배 증원하고 국가유산 점검 인원도 25% 늘려 매달 점검합니다. 또 문화유산 훼손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